세상을 바꾸는 소중한 한 표를 위해 여러분이 투표할 때까지 파고 파고 또 팝니다. 차트를 달리는 선거! 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효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제21대 대통령 선거 이번 조기 대선 투표를 앞두고 내 한 표가 5년을 좌우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한 표 한 표가 얼마나 소중하고 증명한지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거든요. 자, 먼저 가장 가까이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를 들 수가 있는데요. 대통령 선거 역대 최소 득표율 격차였습니다. 당시 접전을 벌였던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는 단 0.73%포인트, 약 24만 표 차이로 승패가 갈렸습니다. 진짜 이렇게 단 한 표가 우리의 5년을 바꿀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차트, 바로 국민들의 투표로 나라를 좌우했던 민심이 부른 나비 효과입니다. 자, 3위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민심이 부른 나비 효과 3위는 바로 페루의 54대 대통령 알베르토 후지모리입니다. 1990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페루는 심각한 인플레이션과 경제정책 실패로 기성 정치인들을 향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던 상태였는데요. 이때 트랙터를 몰고 온 새로운 후보가 있었습니다. 바로 알베르토 후지모리. 그의 등장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나비 효과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자, 이름 알베르토 후지모리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일본 이민자 2세였습니다. 국립농업대 학장이자 또 환경 TV 프로그램 진행자였거든요. 네. 그런데 대선을 불과 7달 앞두고 신당을 만들어요. 자, 이렇게 민심을 얻은 후지모리는 1차 투표에서 29.1% 그리고 32.6%를 받은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에게 근소하게 뒤처졌었는데요. 근데 결선 투표에서 무려 62.4% 대역전승을 거두면서 페루의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이 후지모리는 취임과 동시에 초인플레이션 잡기에 돌입합니다. 당시 페루의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보통 좀 높다고 하면 뭐 5% 이렇지 않나요? 5%요? 네. 당시 인플레는 무려 7,000%였습니다. 7,000이요. 말 되는 수치예요? 이걸 한 자릿수로 뚝 떨어뜨렸습니다. 우리가 마이너스였던 경제 성장률을 12%까지 끌어올리죠. 사람들은 이걸 보고 후지노리 노믹스라고 부르면서 열광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뭐 후지모리 완전 페루 경제의 영웅 아닌가 뭐 싶잖아요. 근데 강력한 경제 성장 후에 독재도 강력했습니다. 1992년 친일 쿠데타를 일으켜서 의회를 해산했고요. 개헌을 통해서 또 장기 집권의 발판을 마련했는데요. 이를 계기로 1995년, 2000년까지 무려 3선에 성공합니다. 자, 하지만 결정적인 사건은 취임 후에 일어났습니다. 숨겨왔던 그의 실체가 밝혀졌거든요. 학살, 납치, 횡령, 뇌물수수까지 범죄 사실이 이렇게 많이 드러났습니다. 제목이 이렇게나 많다니 뭐 범죄 종합 세트 뭐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후지모리는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난 그렇게 한 적이 없다. 증거들이 너무 많았어요. 네. 가장 결정적인 증거인 최측근의 뇌물 비리 CCTV가 공개됐고 전 부인인 수사나 히구치 씨가 폭로전에 가세를 하면서 후지모리를 향한 여론 점점 악화됩니다. 결국 국회는 탄핵 소추 절차에 들어가게 되죠. 탄핵 절차가 시작되고 최후의 선택으로 일본 망명을 시도했는데요. 결국 대통령직에서 사임합니다. 근데 페루는 이걸 인정하지 않고 후지모리를 파면시킵니다. 자, 후지모리의 사임 과정이 정말 황당합니다. 약간 우프인데요. 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뭐 일단 사임하는 거니까 결재판에 사인 받아야죠 뭐. 어디서요? 직접 가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기 직전 네. 사임서를 찍 팩스로 전송했다고 합니다. 팩스로 전송을 했다고요? 사임서를요? 사임서를요? 정말 상상 초월입니다. 이후에 뭐 정치적인 부활을 노리고 2005년 칠레에 입국한 후지모리인데요. 몇 시간 만에 체포가 돼서 페루로 송환됩니다. 자, 페루로 돌아온 후지모리는 본인이 저질렀던 20가지 이상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 25년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한때 새 정치의 상징으로 떠올랐지만 그 끝은 각종 범죄와 독재로 물들었던 후지모리가 3위였습니다. 자, 이 트랙터를 몰고 다니면서 시민들의 마음을 얻었지만 부패 정치로 민심의 분노도 함께 얻었던 이 후지모리를 보면요. 이 후보에 대한 검증 그리고 신중하게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민심이 부른 나비 효과 2위에 이름을 올린 인물은 필리핀
필리핀의 10대 대통령 페르디난드 마르코스입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는 1965년 필리핀 대통령 선거에서 51.94%의 득표율로 당선됐는데요. 상대 후보 디오스다도 마카파갈과 표차는 9.06%포인트였습니다. 자, 이 투표 한 번이 20년 넘는 독재로 이어질 거라고는 정말 당시에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다고 해요. 네, 집권 초기 경제 발전과 정부 개혁, 부정부패 척결 등을 내세우면서 개혁을 추진했는데요. 경공업을 육성하고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등의 성과로 국민들의 큰 신임을 얻어서 재선까지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개혁을 모토로 일단 집권을 한 거죠. 근데 이후에 1970년 석유 파동과 인플레이션, 양극화 등으로 국가 경제가 크게 흔들리면서 본격적으로 마르코스의 독재가 시작돼요. We have proclaimed martial law in accordance with the powers vested in the President of the Constitution of the Philippines. 1972년이었습니다.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야당의 정치 활동을 금지시켰고요. 언론사를 통폐합하고 강력한 출판물 검열을 시작합니다. 당시 필리핀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그나마 언론의 자유가 좀 허용된 편이었어요. 근데 마르코스의 계엄은 이 자유를 완전히 파괴시켜버렸습니다. 국제 앰네스티에 따르면 계엄 기간 동안 약 7만 명이 투옥이 되었고 고문을 당했던 사람은 3만 4천 명, 그리고 목숨을 잃은 사람은 3천 명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They applied flat iron to the soles of my feet. I cried in pain, of course. The other one was tied both hands and feet and thrown in the swimming pool. 소름 끼쳤어요. 아니 목숨을 어우, 끔찍해라 진짜. 저 마르코스가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기간 동안에 나라의 빚이 40배 넘게 급증을 했습니다. 네. 쫓겨나기 직전에는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또 기록을 했고 IMF조차 경제 붕괴 직전이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아시아에서 나름 잘 나가던 필리핀은 장기 독재로 경제가 완전 주저앉고 말았죠. 그에 반해서 마르코스의 가족들은 너무나도 호화로운 생활을 즐긴 걸로 유명한데요. 1986년까지 세 차례 대통령을 역임하면서 국고에서 약 100억 달러,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3조 원을 횡령했다고 합니다. 마르코스가 쫓겨날 당시에 필리핀 전체의 GDP가 약 300억 달러였다고 하는데요. 비교를 해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네요, 진짜. 자, 마르코스의 부인인 이멜다. 이 돈으로 뭐 했냐? 엄청난 사치를 즐겼습니다. 3,000켤레 구두부터 포장도 뜯지 않은 명품들 집에 쌓여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정말 유명하죠. 아니 근데 진짜 뭐 할 거예요? 삼성결례 다 신을 수나 있는 거야? 한 번 신고는 다시 안 신었다고 하죠. 네. 자, 이렇게 독재와 사치로 나라를 장악했던 마르코스가 물러나게 된 결정적인 계기 뭔지 궁금한데요. 1983년 마르코스의 대항마로 알려졌던 베니그노 아퀴노 2세의 피사 사건, 공항 활주로에서 발생했죠. 결정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 배후에 마르코스 부부가 있다라고 의심을 하기 시작했죠. 마르코스의 독재 정치에 분노가 들끓었던 국민들은 모두 거리에 나와가지고 대규모 시위를 시작을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1986년 그 유명한 필리핀의 시민혁명 피플 파워입니다. 아, 당연히 분노할 만하죠. 분노하죠. 자, 결국 시민들의 거센 저항에 21년간의 독재 정체를 끝내고 하와이로 망명했습니다. 마르코스가 민심이 부른 나비 효과 2위였습니다. 민심이 부른 나비 효과 1위, 바로 브라질로 날아가 보겠습니다. 2022년 브라질 대통령 선거에는 브라질 국민에게 익숙한 두 사람이 맞붙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었던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디 시우바, 그리고 바로 자이르 보우소나루. 그런데 대통령을 지냈던 이 두 사람 어떻게 2022년 대선에 다시 도전을 하게 된 건가요? 브라질은 4년 중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년 임기가 끝나고 한 번 연임도 가능하거든요. 보우소나루는 연임이 가능해서 출마를 했고 네. 룰라 같은 경우에는 임기 후에 3번의 선거를 건너뛰었기 때문에 출마가 가능했던 것이죠. 이 사람 정말 극과 극 정치 스타일로 유명했습니다. 룰라는 노동자 출신의 좌파 개혁가, 보우소나루는 군 출신의 강경 보수파. 룰라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금속 노동자에서 노조 지도자를 거쳐 대통령까지 오른 인물이고요. 룰라는 초등학교 5학년 중퇴예요. 초등학교 5학년이요? 아, 그러니까 그 엘리트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고. 그래서 약간 보수층에서 그걸 가지고 약간 안 좋게 생각했어요. 대통령감이 안 된다. 네. E uma fábrica chegasse à presidência da República 2002 para o
exatamente naturais. 당시 브라질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빈곤이었습니다. Tá numa merda o país. Tá morrendo de fome, assalto. Porque o governo não toma providência. 룰라가 펼친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보우사 파밀리아, 가족의 바구니란 뜻이죠. 이 제도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가지고 월 최저 소득에 맞춰 가지고 최대 지원금을 지급한다라는 파격적인 사회 정책이었습니다. 한 달에 우리 돈으로 15만 원씩 한 가구당 제공해줬던 복지 정책이죠. 저 당시에 브라질 빈곤층은 1인당 월급이 우리 돈으로 5만 원이었대요. 근데 15만 원을 지원금으로 준다고요?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엄청 크죠. 근데 이 보우사 파밀리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이 있었는데요. 네. 그중 하나가 바로 자녀들이 학교를 반드시 가야 한다. 출석률 85% 이상을 채워야 된다 이거였거든요. 네. 당시 브라질 아이들은 생계 유지를 위해서 이제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공립학교 출석률이 약 23% 거의 학교를 안 갔다고 합니다. 자, 이 정책이 시행된 후에 브라질의 빈곤율은 40% 수준으로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룰라는 퇴임 직전 지지율이 87%까지 상승하면서 명예롭게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수가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나라를 또 살기 좋게 만들었으니까 명예롭게 또 퇴장할 수 있겠죠. 또 다른 대통령 후보죠. 보우소나르는 80년대 이후 30년 만에 뽑혔던 군 출신 대통령인데요. 그런데 이 보우소나루는 사실 망언으로 더 유명한 인물입니다. 순정신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런 말이 이렇게 뱉어지나? 하지만 결정적으로 국민들의 신입을 잃게 된 망언이 따로 있었는데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브라질은 확진자 수에서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국민들을 역대급으로 분노하게 만든 보우소나루의 망언이 탄생하는데요. Ultrapassou o número de mortes da China. O Brasil já não vai. Lamento. Quer que faça o quê? Eu sou Messias, mas não faço milagre. 어떻게 나라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이럴 수가 있죠? 아 근데 이렇게 망언을 일삼는 보우소나루가 어떻게 대통령이 된 거예요? 이거 말 되나? 그 2018년 당시 브라질 상황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네. 그 좌파 정권의 부패, 또 경기 침체, 그리고 전 대통령, 호세프 여성 대통령이 있는데 탄핵당하거든요. 여기에 실망한 국민들은 새로운 인물을 찾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 정책관을 뒤엎자는 민심이 보우소나루를 선택하게 만든 거네요. 맞습니다. 보우소나루는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경제 규제 완화, 또 인프라 민영화 같은 경제 정책을 추진합니다. 코로나 때는 아욱실리우 브라질이라는 현금 지원 제도를 도입하면서 농촌과 소외 지역에서 지지층이 또 생겼다고 하죠. 아 근데 이 치명적인 코로나 대응 실패에 이은 망언까지 결국 참을 수 없었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탄핵 시위를 벌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탄핵이 되지는 않았고 임기를 끝내고 퇴임하게 됩니다. 룰라가 다시 등장한 2022년 다시 맞붙은 두 사람인데요.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결과는 바로 룰라 승리. 하지만 차이는 단 1.8%포인트. 생각보다 정말 접전이었네요. 말 그대로 한 표 한 표가 모여 만든 나비 효과였던 것이죠. 자, 그래서 민심이 부른 나비효가 1위의 이름을 올립니다.